네, 대선 패배 후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친박계를 향한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려왔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극도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정치부 노은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 기자. 대선 직후 출국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 몇 명만 같이 동행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상당한 인파가 몰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측근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현 의원이라든지 이종혁 전 의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 등 측근들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지금 영상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인파가 모여들면서 마치 태극기 집회장을 방북해야 할 정도다. 이런 얘기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꽉 막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높은 단상에 홍준표 전 지사가 저렇게 올라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300명에 가까운 임원들이 몰리면서 기자들이 정해냈던 포토라인까지 무너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 전 지사는 준비한 말만 짧게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출국 때보다 입국 때 훨씬 많은 인원이 몰린 걸 보면은 이제 대선 이후에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홍 전 지사의 입을 어떤 말을 할까 이걸 기다린 지지층이 대거 모인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머물렀지만 계속 회자는 됐잖아요. SNS 때문에. 네. 그 SNS를 통해서 친박계를 향해 많이 비판의 목소리도 냈었는데 오늘은 별말 없었습니까?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 일단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홍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대선 패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그 말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전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을 함께 하겠다. 대선 때도 자유 대한민국 얘기를 했었고 저 말을 당권 도전 앞으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그 기자들이 당권 도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또 SNS에서 수차례 친박계를 향해서 나를 세웠던 것과 달리 친박계를 향해서도 아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다소 의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국길에는 친박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친박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처도 없습니다. 그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일단 친박계를 향해서 바퀴벌레다 이런 표현까지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겼었는데 최근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한국당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 같은 글들만 있습니다. 친박에 대한 직접 겨냥은 최근에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당권 도정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자제하는 전략 이런 걸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말을 아꼈지만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죠. 이때 이제 친홍이냐 반홍이냐 이 싸움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친홍이라고 하는 게 정말 홍준표 전 지사와 친한 측근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홍준표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공감하는 의원을 친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박 비박을 떠나서 홍준표 불가론을 펴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반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홍준표 대항마 의원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그 당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좀 거론이 되는 의원들이 이렇게 홍문종, 원유철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겨루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일단 당내 이런 의원들 말고 새 인물을 찾자라고 해서 김황식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홍정욱 전 의원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초대선 의원들은 당 쇄신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좀 집단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선 의원, 중진 의원들이 자기 희생을 최우선 바탕으로 이 당을 새롭게 가야 된다. 그래서 중진들은 자기 희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한국당의 경우에는 지금 107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 70% 정도가 초대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들으신 이장호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단 거론되는 이런 모든 당권 주자들이 빠지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초대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의원을 좀 밀어주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새 인물을 찾아서 전당대회를 좀 치열하게 치러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한 달 안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쏠리느냐는 홍 전 지사의 행보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분위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견우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있습니다.
내일은 노승일 전 부장이 출석을 하는데 노승일 전 부장은 예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내일 노승일 전 부장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관심이 법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저격수라는 얘기까지 있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과거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격수 노승일 법정에 등단하는데요. 내일 박과 최. 여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대포폰으로 통화한다. 바로 노승일 전 부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순실은 삼성의 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내일 법정에선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견우는 어떤 폭로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농단 사건에 어쩌면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노승일 부장입니다. 네. 주역이요. 주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인 중에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내일 아마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네. 특히 대포폰으로 통화했으면 네. 어떤 모습으로 통화했고 본인은 어떻게 들었으며 이런 것들 진술할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삼성이 승마 그 말 지원했던 부분 본인이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했고 경유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런 부분들을 진술할 겁니다. 이렇게 요 진술을 하면 아마 최순실 같은 경우는 본인도 반대 신문을 직접 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본인이 직접.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껏 입을 닫았습니다. 이제껏 얘기를 안 하고 아닙니다. 없습니다. 얘기했는데 대포폰 문제가 만약 얘기가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많이 반대 신문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럼 내일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노승일 전 부장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22부 김세윤 부장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증인 신문을 허락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본인이 얘기하고 네. 혹시라도 대치되는 측면이 생긴다면 네. 박 전 대통령도 뭐 재판이 앞으로 한 20-30번 이상을 해야 되니까 내일 재판에서 얘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그 어떤 자세함이랄까, 디테일이랄까 이런 부분을 노 전 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지어낼 수 없는 어떤 자세한 정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은 그만큼 정확하고 또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노승일 전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영태 씨하고 친구 관계죠. 근데 노승일 부장이 보면 굉장히 관찰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기억력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본인들이 이제 진술했고 예. 실제로 이 노승일 씨의 진술이 이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핵심을 밝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특히 또 본인이 직접적 어떤 정의감을 좀 갖고 이제 이 사건을 임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어떤 여러 가지 진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예. 지난번 청문회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 청문회 때 오히려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들을 상당히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죠.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노승일 씨가 이번에 증언했던 것들은 아마 특히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 그 부분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네. 진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대포폰 통화라든지 또 어떤 식으로 통화를 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재판에서 보면 이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자신의 기억력이라든지 네. 자료라든지 지난번에 법정에 출석할 때도 보면 굉장히 자료를 많이 갖고 그런 것 나왔어요. 이분이 같더라고요. 보면 예전에 최순실 씨한테 좀 굉장히 강한 게 아주 그 마음속에 많이 맺혔던 모양입니다. 네, 그때 간장으로 이제 국수를 비벼 먹기도 하고 네. 월급을 안 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원한 관계도 좀 있고 해서 아마 내일부터는 상당히 재판 자체가 굉장히 역동성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역동성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아마 현실성이나 그 실감이 나실 거예요. 과거에 노 부장이 어떤 식의 증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라는 거대한 사람과 그다음에 박근혜 옆에 있는 거머리 최순실과 그다음에 삼성이라는 데하고 싸워야 돼요. 저는 검찰이 제출한 제 자료에 보면 대통령 연설문도 있고 청와대 문건이 파일로 한 건 한 건씩 들어와 있습니다.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제가 카피해서 갖고 온 거고요. 자, 청문회 전국에서 노승일 전 부장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개만 딱 꼽았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면 본인은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박지원 변호사 잠시 언급했듯이 야 내가 독일에 있었는데 최순실이 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했어.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특검이 맞추고 싶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삼성의 요 삼각고리가 맞춰질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제 수사에서 만약에 그 퍼즐을 못 맞췄는데 네. 이 재판 증언에서 맞출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승일 씨의 그 증언이 좀 중요한 이유는 예. 2015년에 그러니까 삼성이 정유라 씨를 그 승마 관련해서 지원을 했을 당시에 그때 독일에서 이 코어 스포츠에서 재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노승일 씨가 K스포츠 재단의 부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 당시에는 이 코어 스포츠에 근무를 하면서 독일에서 정유라 씨와 최순실을 도왔기 때문에 네. 당시에 그 옆에서 이제 그 통화하는 내용들을 좀 봤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뭐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재판장에서 증언을 한다라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어떤 공모 관계를 좀 입증할 가능성도 있고 네. 또 그 시점이 묘하게 삼성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삼성과의 얘기도 만약에 노승일 씨가 증언을 한다라면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 증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노승일 전 부장이 국정농단의 폭로자였다면 국정농단의 어떤 관여자, 핵심 관여자가 이제 정유라 씨인데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 전 부장이요. 제가 아는 정유라는요. 정유라 최순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묘하고 괴팍한 인물 정유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정윤회, 김관진, 정윤회 씨는 이제 정유라 씨의 아버지로 호영호재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도 빙산 어떤 그 군 비리에 빙산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그렇죠. 꼬집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산 비리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이 노승일 부장이 말대로 기억력이 좋거나 아니면 상황 캐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가 어느 날 자신한테 우리 아빠는 김관진 아저씨하고 유일하게 호영호재,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한다. 그때 김관진 아저씨라고 표현했는데 그 김관진 아저씨가 김관진 실장을 국가안전부장 실장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 노승일 부장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뭐 정윤혜 씨가 뭐 다른 동명이인의 김관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우리가 로키드 마틴사의 그 뭐 방산 수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비리가 있을 가능성들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들여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최순실이 또 정윤회가 미치는 부분이 국가안전보장 실장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큰 어떤 의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단 인터뷰지만 만약에 수사가 전개된다 그러면 심각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노승일 전 부장의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도 보셨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박준 변호사. 법정에서 만약에 노승일 씨가 이런 언급들을 하는 것들이 법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볼까요? 지금 이제 구차장님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거 수사 기록에 다 들어갔었어야 될 부분이고 아마 노승일 전 부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 구성했던 내용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을 부정하고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부인하니까 증인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수사 기록 부분에서 반대 신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반대 신문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하고 최순실 측에서 다른 반대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노승일 부장이 어떻게 답변할까? 그거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신빙성 여부를 따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 내일 출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겁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온 국민의 시선이 서초동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